자, 필터기는 저희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 저희 필터라는 것이 이제 조건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문제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를 저희가 복사를 할 때, 결과는, 어떤 데이터만 보겠다라는 내용이 없는 유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풀어야 될 기출 01 시트 문제는 이제 저번 주에 풀었던 문제에서 조금 더 다른 유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고급 필터 문제를 딱 보시면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조건의 위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조건은 A14부터 E1700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A14셀부터 조건을 시작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고 조건에 쓰인 제목을 같이 선택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제품 생산 현황표에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얘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이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인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이긴 한데 지금 생산량에 대한 조건은 하나가 아니에요. 생산량이 900 이상 쪼개고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이 1500 이하인 여기까지가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문구에서는 조건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라는 이 두 개는 OR 조건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OR 조건으로 이어지는데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인 이라는 말은 900 이상이어야 하고 1500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 두 개는 AND 조건으로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총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생산 부서라는 제목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 위에서 생산 부서 필요하고요. 생산량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해요. 자, 두 개 필요해서 일단은 얘네 두 개 복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요 두 개를 조건의 시작 위치인 A14셀을 눌러놓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A14셀에 가서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요 조건에 쓸 제목을 세팅을 하는데 아까 생산량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었죠. 얘는 두 개로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생산량이라는 제목을 복사, 붙여넣기 옆에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다 라는 것은 생산 부서가 생산 2부랑 같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는 같다라고 비교할 생산 2부라는 단어를 복사해서 또 밑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사실은 키보드로 써도 되죠. 써도 되지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2부이거나로 이어졌으니까 저희 OR 조건은 서로 다른 줄에 작성해야 돼요. OR은 서로 다른 줄이고 그 다음에 AND 조건은 같은 줄이죠. 그러면 생산 부서에 대한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인 생산량은 서로 다른 줄에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여기에 못 쓰죠. 여기에 못 쓰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생산량에 대한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산량이 900 이상이다. 그럼 여기에 부등호 써서 크거나 같다. 900보다 이렇게 작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00 이상 1500 이하인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두 개가 AND 조건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기는 나란히 1500 이하다. 이렇게 작성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런 서식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전혀 채점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죠. 요거는 괜찮아요. 이런 색깔도 들어가고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막 테두리도 들어가고 하는데 요 조건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작성이 잘 되어져 있으면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조건 작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요 조건에 쓰인 제목들을 먼저 세팅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조건 작성 시는 이제 AND 조건이면 같은 줄, OR 조건이면 다른 줄에 이렇게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작성이 끝났는데 요거는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1500 이하인 데이터에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하시오가 아니라 뭔가 뒤에 한참 더 있죠. 뒤에 보면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불량률, 마늘,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라는 거는 이제 이 결과를 볼 때 지금 저희 주어진 표에는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불량률, 최대 생산량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 네 개만 딱 보고 싶대요. 불량률, 마늘. 요 바깥에 최대 생산량은 결과로 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어차피 조건은 똑같은 형태로 작성은 하셔야 되고 요 내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풀어봤던 유형은 얘가 없는 유형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제목만 고급 필터의 결과를 검색하시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요 제목을 또 복사해서 결과 위치인 A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도 위에 제목이 있으니까 표에 와서 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생산량만 빼고 지금 제목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자, 복사한 다음에 요거를 붙여넣는 위치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는 여기에요. 결과 복사 위치. 그래서 A18셀을 가서 찍어요. A18셀을 찍은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고급 필터를 작성할 준비가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만 시키러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위에 주어져 있는 표 전체를 선택해 볼게요. 자, 표 전체를 선택해서 메뉴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영역에 있는 요 고급 요거 눌러볼게요. 자, 고급 누르면 이런 창이 뜨죠. 이 창에서 고급 필터는 어느 위치에 결과는 항상 복사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무조건 두 번째 다른 장소의 복사를 무조건 딱 보면 얘부터 누르는 거예요. 다른 장소의 복사부터 눌러야 복사 위치를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록 범위는 눌러보시면 저희가 잡고 들어온 표 전체가 한꺼번에 잡히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손을 안 대도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조건이 다 들어오게끔 모든 조건이 다 들어오게 생산 부서부터 1500 이하다까지 작성한 내용이 다 들어오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빠짐없이 다 들어오게끔 요 내용만 딱 포함되게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요일날 풀었을 때는 요 부분이 없었죠. 요 부분이 없어서 복사 위치 부분에는 문제에서 알려준 결과 복사 위치는 A18셀에서 하세요라는 그 A18셀 한 칸만 찍었는데 요 유형은 지금 저희가 이미 이런 제목만 보겠다라고 제목을 붙여넣은 상태예요.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복사 위치 요 부분에 붙여넣은 제목 4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 위치에 마우스 찍어 놓은 다음에 4개 이 제목들을 드래그 쫙 하면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래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이렇게 2부이거나 그 다음에 요렇게 아니다 그러면 생산 3부들은 뭐냐면 얘네들이겠죠.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900 이상 1500 이하인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고급 필터의 결과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요 전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전체를 요 18행부터 23까지 드래그 하는 거예요. 요 행머리 끝 숫자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요 부분은 필요하죠. 저희가 금요일날 풀었던 유형은 전체를 다 지우면 되는데 지금은 요 부분은 나중에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얘는 그대로 냅둬놓고 요만큼만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상해서 다시 해야 될 때는 이제 유형에 따라서 요 부분이 있으면 얘는 냅둬놓고 아래쪽만 행을 끓여서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삭제하시면 돼요. 아래쪽 부분만 그냥 지우시면 돼요. 잘못됐다라는 경우는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에 뭐 AND 조건인데 다른 줄에 작성했다든지 OR 조건인데 같은 줄에 작성했다든지 요 부등호나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2부인데 여기에 내가 잘못 가지고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이 틀리지 않는 이상 다른 부분에 뭔가 잘못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작성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조건 부분에 잘못된 걸 고쳤어요. 고쳤으면 그냥 그대로 고급 필터를 다시 한 번 더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지워서 한 번 더 그대로 실행만 하면 완료입니다. 자, 요 유형이 기출 1번 유형이 이제 저희 금요일날 했던 거에서 요 부분이 추가된 유형이에요. 그쵸? 이제 요게 추가된 유형이고, 이제 기출 2번 문제는 유형이 이제 또 달라요. 자, 기출 2번 문제로 이제 볼게요. 기출 2번 문제는 기출 02 시트 와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에는 고객 포인트 관리표에서 생년월일의 월이 5월인 사람을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하시오에서 끝났으니까 요 유형은 결과 복사 위치에다가 제목을 뭐 복사 붙여넣기 따로 안 해도 되는 유형이에요. 근데 조건을 보시면 일단 조건이 A15부터 D1700 내에 알맞게 입력이죠. 그러면 저희가 A15셀에서부터 필요한 이제 제목을 갖다 놓을 건데, 요 문제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생년월일의 월이 5월인 사람이다. 자, 이게 저희 조건부 서식에서 뭐 입사일의 연도가 10월에 해당하는 뭐 이런 문제 풀었었죠. 거기에서 저희가 month라는 함수를 하나 썼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 문제에서는 함수 쓰라는 말은 없죠. 쓰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 조건을 보면 이상해요. 생년월일의 월이 5월인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생년월일의 데이터들을 보면 월만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연월일의 형태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연월일로 형태되어져 있는 날짜랑 5월이다 라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문에서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조건을 만들려면 함수를 써야 돼요. 이 생년월일의 데이터들에서 월을 추출을 해서 그 월이 이제 month 함수가 저희 조건부 서식했을 때 month라는 이런 함수를 썼는데, 이 함수 안에 날짜가 들어가면, 이 month라는 함수 안에 이런 날짜가 들어가면 월을 추출을 해줘요. 이 month 함수의 결과가 5랑 같다라고 해주면 여기 생년월일을 나중에 집어넣겠죠.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 얘가 5랑 같다라는 조건을 주면 생년월일의 월이 5월이다라는 조건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럼 이제 함수를 쓰는 이 고급 필터의 조건 작성은 조금 달라요. 함수를 써야 될 때는 이 조건의 시작 위치 A15셀에다가 생년월일, 딱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쓰이는 제목이 생년월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얘는 보면 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책에 보면 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자, 이 조건 자체가 함수를 써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월이냐면 임의의 어떤 이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요 수식에 대한 어떤 제목이 임의의 단어가 필요한데, 얘가 생년월일의 월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월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런 유형마다 여기에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고민할 시간도 저희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함수를 써서 고급 필터의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요 시작 위치인 A15셀에다가는 무조건 뭘 쓸 거냐면, 이제 A15셀 가서 찍은 다음에 조건이라는, 한글로 그냥 조건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수식으로 조건을 만들 거예요. 함수를 써서 수식으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함수를 쓴 수식으로 조건을 만들 건데, 함수를 써서 조건을 만들 때는 이 제목을 생년월일에 대한 제목과 똑같이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처럼 AND 조건, OR 조건일 때 이 기준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래쪽에 같은 줄 다른 줄 이렇게 작성했던 유형들은 그냥 단순히 앞에서처럼 그냥 생산 부서가 생산 2부랑 같냐, 900 이상이냐, 1500 이하냐 이렇게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것으로 비교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풀어요. 근데 함수를 써야 되면 무조건 여기 있는 제목들을 지금처럼 똑같이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를 쓸 때는 이 제목을 절대 똑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마다 저희가 제목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의미의 단어만 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는으로 할 거예요. 는 시작해서 저희 함수 쓸 때 는으로 시작하죠. 는 써가지고 여기다가 months 열 거예요. 저희 조건부 서식창에서는 걔가 셀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자동 완성이 안 됐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치면 함수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여기에 months라는 함수를 세팅을 시켜보면 이 함수 저희 조건부 서식했을 때 날짜 요 인수에 시리얼 언더바 넘버라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날짜 데이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조건부 서식 만들 때도 조건 만들 때 뭐 함수 안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첫 번째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죠. 고급 필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 안에 날짜를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찍을 날짜는 생년월일을 찾아와서 첫 번째 데이터인 여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4셀을 찍어볼게요. 자, 찍으면 요 months 함수 안에 이렇게 C4라고 들어가죠. 조건부 서식할 때는 조건부 서식 창에다가 어떤 특정 셀을 찍으니까 달러 기호도 다 달라붙고 그거를 열 고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F4키 막 2번 누르고 이런 작업을 했었죠. 근데 고급 필터에서는 안 해도 돼요.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이 실행되는 원리가 달라요. 조건부 서식은 저희가 이런 범위를 잡고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이 범위 안에 모든 셀들에 싹 다 가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고급 필터는 여기 만들고 있는 조건을 행 단위로만 실행을 해요. 4행에 가서 여기 실행하고 끝나면 그 밑에 가서 여기 실행하고 끝나면 그 밑에 여기만 실행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얘는 어차피 C4셀이 이렇게 상대참조로 잡혔고 밑으로 내려가면 C5로 바뀌면 되고 여기 안에서만 바뀌기 때문에 고급 필터 안에서는 요거를 고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고정의 형태를 막 바꾸고 F4키 누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창에서는 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달러 기호를 열번호 앞에만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아래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거고 시열도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해줘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괜히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날짜만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버리면 일단 months 함수는 안에 날짜가 들어가면 사용법이 끝이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C4셀에 있는 날짜에 월을 추출을 할 거예요. 이제 그거가 생년월일에 5월이 해당이 되냐라는 것은 요 월을 추출한 결과가 는 같냐 5라는 숫자와 같냐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조건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요 생년월일 첫 번째 데이터의 월을 추출해서 5월에 해당하냐는 5랑 같다. 요렇게 써주면 C4셀을 보면 얘는 6월이죠. 6월이니까 months 함수의 결과 자체가 6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months 함수의 결과가 6이 나올 거고 얘가 5랑 같냐라고 했으니까 안 같죠. 같지 않으니까 요거는 같지 않다, 거짓이다 라는 결과로 false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엔터 해보시면 false 나오죠. 얘는 거짓이다. 얘는 6월이기 때문에 5랑 같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요거는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게 되는데 요 식이 맞으면 C4셀을 가지고 만든 요 식이 맞으면 true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맞지 않으면 fals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 결과는 요 첫 번째 데이터에 따라서 맞으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이기 때문에 얘가 뭐 false가 나왔다, 뭐 true가 나왔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조건만 제대로 작성이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false니까 요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럼 고급 필터 결과에 요 4행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포함이 되는 거는 요 5월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결과에 나오게 될 거예요. 요 다른 월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든 이 조건을 아래로 싹 다 실행을 시키면서 맞는 것들만 필터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써서 작성을 할 때는 조금 조건 작성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함수를 써야 된다. 여기에 조건이라는 제목은 그냥 쓰면 되고 요 밑에 는으로 시작한 수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 결과도 true 아니면 false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작성은 끝났어요. 이제 false가 나오고 이제 얘는 어떤 제목만 보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제 고급 필터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전체 또 표를 범위 잡아가지고 데이터 탭에 고급 들어오면 다른 장소에 일단 무조건 복사죠. 요것도 아까
결과 복사 위치가 A19셀인 거예요. 다른 장소 복사고 조건 범위 요 두 칸밖에 없어요. 나란히 요 두 칸을 조건 범위에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복사 위치는 아까 문제에서 A19셀 한 칸을 가서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A19셀 찍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완료예요. 그러면 아래쪽 결과에서는 저희가 그냥 A19셀만 찍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표의 전체 제목에 대한 게 다 나와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5월인 사람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5월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됐다. 그러면 얘는 잘못된 거예요. 조건이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됐겠죠. 고급 필터 실행시키고 결과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제대로 나온 게 맞는지. 자, 요런 고급 필터의 문제가 저희가 총 이제 3가지 유형을 풀어본 거예요. 자동 필터는 사실 필터 실기 문제에 나오지는 않고요. 고급 필터의 형태로 나올 거고, 저희가 금요일날 풀었던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기출 01 시트, 금방 풀어본 요 함수 지정되는 문제까지 총 3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고급 필터는 조건부 서식보다는 수월해요. 그래서 요 3가지 유형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 저번 주에 했던 요 무작정 따라하기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 요거는 금방 푸실 것 같아서, 자, 여기 60페이지 요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자,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 자, 요거는 문제 보시고 오늘 다른 유형 풀었기 때문에 바로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 각자 푸시고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한 1, 2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저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것도 일단은 고급 필터 문제,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에 고급 필터인데, 자, 요거는 조건 자체가 첫 번째로 이제 나오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그러면 근속기간이라는 제목 필요하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다. 퇴직금 제목 이렇게 필요해요.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사용해서 동시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속기간을 먼저 눌러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퇴직금을 한번 찍으면 여기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죠. 복사해서 이 조건의 위치를 보시면 문제에서 A15부터 H1800 내니까 A15에 가서 제목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근속기간 밑에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두 조건이 AND 조건이죠. 15년 이상 이 고로 이어지니까 AND 조건이요. 그러면 퇴직금이 5만원 이하다. 5만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성이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제목만 또 별도로 보겠다라는 내용은 없는 지문이라서 이거는 그대로 고급 필터를 실행만 이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전체 표를 선택해서 데이터 탭에 고급 띄우면 다른 장소에 복사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4칸.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20셀 가서 찍어서 확인 누르면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기출 02번 시트에 풀었던 함수 써서 이렇게 작성하는 문제보다는 기출 01 시트나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가 조금 더 출제 빈도는 높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고급 필터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서 섹션 4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71페이지 펴주시고 섹션 4 문제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섹션 4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텍스트 나누기라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럼 기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시험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으로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 텍스트 나누기 요 3개 중에 이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를 했죠. 조건부 서식했고 고급 필터 했고,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얘는 텍스트 나누기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라는 섹션 4에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이 섹션 4를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B2셀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뭐냐면, B2셀을 찍어보시면 왠지 이제 눈에 그냥 봤을 때는, 얘가 그냥 사원일은 쭉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내용이, 요 한 줄의 내용이 얘가 B2셀 한 칸에 들어간 거예요. B2셀 한 칸 안에 B2셀을 찍어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보면 얘네 데이터가 보이죠. 그래서 B2셀 한 칸에 요 데이터들이 한 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 사원 이름, 쉼표, 부서명, 쉼표, 판매 금액, 쉼표 이렇게 각 단어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밑에 B3셀을 보면 이제 김예소 쉼표, 인사팀 쉼표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죠. 각각의 이 하나의 열에, 얘는 B열의 요만큼 데이터 안에 각각 통으로 쉼표로 구분해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셀로 싹 다 나뉘어서 넣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B2부터 B9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가 주어지죠. 요 범위가 사실은 요만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 범위죠. 그리고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판매 금액열은 제외하라고 나와요. 지금 데이터에 보면 판매 금액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빼고 가지고 온대요.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런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쉼표로 구분된 것을 각각 열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셀에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어진 요 범위를 잡아볼 거예요. 자, 화면에 B2부터 B9까지를 범위 잡아볼게요.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요 범위를 잡는 거예요. 자, 요 범위를 잡아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영역에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 요 메뉴를 찾을 거예요. 자, 데이터 탭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 영역에 첫 번째로 텍스트 나누기라는 것이 있죠. 요걸 눌러볼게요. 자, 얘를 누르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이 텍스트 마법사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자, 1단계에서는 사실은 너비가 일정함으로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너비가 일정함은 어떨 때 하냐면 지금 1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지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면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 요 지문이 항상 나올 거예요. 뭐 쉼표든 세미콜론이든 공백이든 탭이든 어떤 이런 기호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는 구분 기호로 분리된 100%예요. 근데 이런 게 없고 너비가 뭐 일정하다 아니면 이제 글자의 길이들이 전부 다 뭐 동일한 거예요. 세 글자면 세 글자, 네 글자면 네 글자 이렇게 너비가 완전 동일한 글자들을 나눌 때는 여기 너비가 일정함으로 만들게 돼요. 근데 왠지 너비가 일정함은 힘들어 보이죠. 글자의 길이를 싹 다 맞춰서 통일시켜 줘야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문제 내기가 사실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쉼표나 탭과 같은 문자로 나뉘어져 있으면 1단계에서는 요거를 잘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에서는 그러면 구분 기호로 분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분 기호를 설정할 거냐라는 요 부분만 딱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탭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아까 저희는 쉼표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탭은 없애버리고 쉼표를 누르자마자 아래쪽 데이터 미리 보기를 보면 쉼표를 기준으로 열이 전부 다 구분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쉼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열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쉼표를 다시 없애보시면 다시 쉼표로 바뀌고 쉼표를 다시 체크를 하면
쉼표 기준으로 열이 나뉘어지는 게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여기에 구분 기호를 뭘로 하라고 하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도 있죠. 기타에 만약 뭐 이렇게 기타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다른 기호가 있으면 기타로 선택해서 저희가 입력해서 구분 기호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분 기호만 2단계에서는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을 눌러볼게요. 이제 3단계에서는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서식이라는 것이 요것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는데 일반 서식이나 텍스트 서식, 날짜 서식, 그 다음에 제외할 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사실 딴 거는 안 나오고 요거 나와요. 요거. 그래서 2단계에서 할 내용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문제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판매 금액 열은 제외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기 아까 지문에 여기 판매 금액 열은 제외할 것 요것 때문에 얘는 요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미리 보기 부분 볼게요. 여기에 판매 금액이라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데이터들이 되는 얘네들이 아래쪽 데이터들의 제목처럼 보이죠? 그 판매 금액이라는 것이 요 세 번째 위치에 있어요. 세 번째 위치에 찾아보면 판매 금액이라고 시작하는 게 세 번째 위치에 있죠. 요 판매 금액 부분을 찾아서 마우스로 눌러보면 이렇게 까맣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죠. 이제 얘를 눌러놓고 얘를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까맣게 선택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임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면 여기가 일반으로 되어져 있던 것이 열 건너뛰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가지고 올 때 얘는 건너뛰고 안 가져오겠다, 제외시키겠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만약에 이런 제외할 열이 뭐 이런 제외할 것이라는 게 없으면 요 단계는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침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침 눌러볼게요. 이제 마침을 누르는 순간 이제 그 데이터들이 아까 판매 금액은 제외되고 요 나머지 데이터들이 전부 다 쉼표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셀로 모든 셀들로 각각 나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를 잡아서 그 구분 기호 가지고 텍스트를 나눠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사실은 조금 쉬운 편이라 여기 뒤에 보면 기출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74페이지 볼까요? 74페이지 기출문제 금방 풀었던 거랑 뭐 유형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얘도 데이터들을 보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시고 성별 평균 얘는 두 개를 제외해야 돼요. 두 개니까 하나하나 또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럼 범위도 나오죠? 완전 유형 똑같은 거예요. B2부터 B8까지 범위 잡아볼게요. 기출 01 시트에 자, 이런 데이터에서 B2부터 B8까지 범위 잡아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영역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 눌러보겠습니다. 범위 잡아서 요 내용 메뉴를 누르면 아까랑 이제 똑같이 뜨죠. 그리고 얘도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맞죠? 그대로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쉼표는 없애고 세미콜론을 누르자마자 또 아래쪽에 열이 이쁘게 나눠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바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제외할 열이 두 개나 있었어요. 문제에서 성별과 평균 열은 제외할 것이니까 성별 누르고 열 가져오지 않는 건너뛰임 체크.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돼요. 평균 제일 끝에 있죠. 평균도 누르고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임 체크. 그래서 성별은 얘가 열이 좁으니까 열 건까지만 보이죠. 근데 평균은 요 다 표시되죠. 열 건너뛰임. 그래서 일반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만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싹 나뉘어지죠. 이게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뭐 이렇게 두 문제만 풀어보셔도 뭐 충분히 유형 파악은 되실 거고 범위 잡아서 메뉴 들어와서 3단계만 거치면 된다라는 거. 이런 기능은 사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본 작업 3번에 외부 데이터 이 텍스트 나누기보다는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가 더 활발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벌써 여기에 기본 작업이 끝났어요. 저희가 섹션 1에서 셀 서식을 지정하는 5문제가 하나당 2점씩 나온다라고 했던 거 이제 요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섹션 2에서 조건부 서식, 섹션 3에서 고급 필터, 섹션 4에서 텍스트 나누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없냐? 요거는 그냥 그 타자 치는 거예요. 기본 작업 1번은 그냥 타자 쳐서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타자만 치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래서 요거는 섹션 설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섹션 2부터 4까지 기본 작업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작업들이고,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려운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함수 부분 저희가 5문항이 출제가 될 건데, 하나당 배점이 8점이나 돼요. 그러면 5, 8, 40에서 배점 자체가 40점이나 되고, 저희 실기 시험 자체는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에요. 70점. 근데 함수를 포기하게 되면 40점이 날아가면 절대 합격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하나당 8점이나 되니까 70점 이상 되려면, 사실 나머지를 빼면 지금 함수를 뺀 나머지가 완벽히 맞춘다라고 해도 이제 60점이죠. 그러면 70점 이상 되려면 60점에다가 최소 함수 문제를 2문제는 맞춰야 돼요. 함수를 2문제는 맞춰야 76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선이 높죠.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사실 계산 작업 말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감점을 당하면 안 돼요. 계산 작업 말고 나머지 감점을 당하게 되면 함수에 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다른 거 정말 완벽히 하고 함수는 내가 2개만 무조건 맞추겠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함수를 2문제 맞게 못 풀었는데 합격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그분은 함수 말고 함수는 진짜 딱 2문제만 풀었고 나머지에서는 거의 감점을 안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계산 작업의 목표는 3문제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8, 3, 24 해서 24점 정도는 획득을 해야 내가 딴 데 감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함수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섹션 넘겨서 05로 넘어가 볼게요. 78페이지로 넘겨주시고, 네. 파일도 섹션 05 문제 파일 열어볼게요. 자, 저희 함수 이제 첫 번째 섹션을 볼 텐데, 함수 첫 번째 섹션의 이름을 보면 통계함수, 텍스트함수 이렇게 나오죠. 뭐 통계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뭐 저희가 뭐 어려운 통계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 통계함수의 종류 보면 뭐 되게 많아요. 뭐 평균부터 시작해서 뭐 에버리지라는 거 이제 평균이에요. 그래서 함수만 제가 쭉 읽어보면 뭐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들,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뭐 분산, 표준 편차, 뭐 이제 자주 사용하는 뭐 발생하는 빈도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중간값, 크고 작은 값들, 그 다음에 카운트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개수 세는 거, 이런 것들이 통계 함수에 속해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에 관련된 것들, 대소 문자를 변환하는 함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left, mid, right 같이 이제 문자들을 어느 방향으로부터 잘라주는 함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 함수와 텍스트 함수에 속해요. 그래서 이 섹션 5에 나오는 요 함수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얘네들 섹션 5는 뒤에 있는 나머지 6, 7, 8에 나오는 함수들의 기본이 되는 함수들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다 파악해서 조금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저희가 문제로 함수들을 조금 파악을 해볼 텐데, 자,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자, 1번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문제들 뭐 1번, 2번, 3번 뭐 쭉 뒤에 8번까지 나와져 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문제들이 실제 뭐 시험 문제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함수 문제는 어떤 함수 사용 아니면 알맞은 함수 사용 골라서 이제 1번 문제는 요 두 개 함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문제고 3번 문제는 세 개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사용이죠. 요 세 개 중에 이 문제 풀 때 적절한 거 골라서 내가 알아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죠. 알맞은 함수 사용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반드시 쓰라고 하거나 2번, 3번처럼 고르라고 하거나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1번에 중간, 기말, 평균에서 가장 큰 점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어느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여기다가 구하라고 나오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E11부터 G11까지가 여기에요. 그쵸? 그러면 요 위치에는 요 중간의 위치에는 뭘 구하고 싶냐면 중간 점수들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점수 보니까 눈으로 찾아보니까 얘가 90이 뭐 제일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점수 요 90이랑 자, 요 90이랑 빼기 차이 값이니까 빼기예요. 빼기 두 번째로 큰 점수니까 두 번째로 큰 점수 눈으로 대충 찾아보면 88이에요. 그러면 90 빼기 88을 한 결과 2가 요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걸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요 최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주어진 요 두 가지 함수들이에요. 이 함수들의 이름을 보면 해석을 해보면 각자 자기가 하는 역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max라는 함수, 자, 이 max라는 함수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되게 간단한 함수예요. 자, 저희가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요 E11셀 여기에다가 작성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 11셀에 는 해서 max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희가 함수 처음에 보실 때 모든 함수들을 대부분 다 처음 보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는 해서 일단 함수 설명부터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문제에 가져다가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함수의 설명을 대충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열어서 보는 거예요. 자, 이 max라는 곳에 마우스를 딱 가져다 대면 최대값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알아들으면 되고 뒤에는 필요 없어요. 뭐 논리값과 텍스트, 최대값 구할 때 뭐 true, false라는 논리값과 그런 텍스트는 뭐 제외가 된대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는 최대값을 구해준다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max 함수를 세팅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더블 클릭 혹은 탭키 눌러가지고 함수를 세팅을 시켜보시면 자, 저희 이제부터는 함수의 역할도 사실은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해야 돼요. 함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안에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max 함수 안에 넘버 1, 넘버 2, 뭐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자, 앞으로 이런 인수들이 꽤나 있어요. 되게 간단한 함수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인수를 보고 이 함수의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넘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숫자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뭐 1이라는 숫자와 얘가 넘버 1이 되고 쉼표 찍어서 뭐 5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뭐 10이라는 숫자가 있다. 얘네 세 개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세 개 중에 최대값은 10이 나오겠죠. 엔터하면 10이 나와요. 자, 이런 식의 결과를 내주는 게 max라는 함수이고 그럼 이제 요 함수는 이렇게 숫자들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인수가 앞으로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넘버 1, 넘버 2, 점점점점이다. 그러면 얘는 제가 아까 쓴 것처럼 숫자를 따로따로 쉼표로 찍어서 써도 되지만 최대값을 구할 범위를 잡아도 되는 함수예요. 그 최대값을 구할 넘버가 있는 범위, 그 범위가 지금 중간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맥스 안에 이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E3부터 E10까지. 얘네들이 이제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생긴 것들은 어떤 이 역할을 할 범위를 잡아도 된다라는 거, 범위. 그래서 저희가 함수가 나중에 계속 어려운 이유는 함수의 사용법을 저희가 인수만 보고 아직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수 진도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실 수업 시간에 이제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씀 하세요. 수업 시간에 따라하고 할 때는 다 잘 돼요. 다 잘 되고 설명도 듣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화면 보고 따라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책 덮고 이제 집에 가서 내일 공부해야지 하고 딱 펼쳤는데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 함수가 저희가 처음 사용해 본 거죠. 처음 사용해 본 거라 이제 사용법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한 안에 인수를 뭘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함수마다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여기 함수는 뭐 무슨 역할을 한다, 뭐 최대값 뭐 이렇게 위에 써놓으시던지, 그리고 안에 인수는 범위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책 덮고 집에 가서 봤을 때 대충 기억이 나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따로 이제 복습하실 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max라는 함수는 최대값 구할 범위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서 엔터를 해보시면 저희 아까 눈으로 찾아봤을 때 최대값 90 나왔죠. 90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 구해주는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을 채우기 핸들로 당겨 볼게요. 자, 이 채우기 핸들이라는 거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죠. 자, 요 셀에 다시 마우스를 눌러서 오른쪽 아래에 요 네모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 조그만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어요. 검은색 플러스 모양. 이때 클릭해서 오른쪽 두 칸 당기면 요 수식을 오른쪽에도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위에 있는 기말의 최대값, 평균의 최대값을 알아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최대값을 벌써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맥스 함수는 뭐 되게 간단해요. 맥스만 나중에 함수 인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것도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벌써 함수를 이제 하나 배운 거예요. 맥스라는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고, 안에 인수는 넘버들을 따로따로 쉼표 부분에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할 넘버들이 있는 이런 범위를 잡아도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잠깐 해놓고 10분 휴식하겠습니다.